아이패드를 샀다는 건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사이즈가 큰 패드까지 마련한다는 건 조금 더 파워 유저스럽게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일 거라 추측하는데요. 아이폰에 익숙하신 분들도 아이패드를 처음 구입하셨다면 아이패드에서만 지원하거나 유용한 것들이 있고요. 이미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아이패드 OS 최신 버전인 16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것들도 소개해드리니 혹시나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쭉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한 지 꽤 되었는데요. 새로운 OS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귀찮아서인지 신규 기능을 유심히 챙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 버전에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은 정말 꼭 알아둬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글자 부분이 감지가 됩니다. 라이브 텍스트는 아이패드뿐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카페에서 와이파이 비번 필요할 때 찍어둔 것인데요. 라이브 텍스트가 없었다면 당연히 비번을 사진 앱이랑 설정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 되뇌어가면서 타이핑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활용하면 사진에서 오른쪽 밑에 막대를 누르면 텍스트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비번을 선택해서 복사하기를 한 다음 비번 창에 간편하게 붙여주면 되겠죠.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활성화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감지된 텍스트 보기를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텍스트가 인식되니까 이렇게 복사하기뿐 아니라 URL 링크면 링크가 걸리고요. 누르면 링크에 따라 이동이 됩니다. 이메일이 적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번역 기능이 활성화돼서 바로 번역을 누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는 사진이나 영상의 텍스트가 인식이 되니까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애플워치 사진에 뉴 레벨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료를 모으고 찾는 데 있어서 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증거 수집이라든지 등등 사진 캡처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 두 개를 보면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놀라운 건 사진의 위치 정보가 담긴다는 건데요. 거의 50m 정도도 차이 안 나게 정확하게 사진의 위치 정보가 들어갑니다. 사진의 위치 정보가 들어가면 추억하기는 좋을 수 있는데 자칫 내 위치가 남한테 노출될 수가 있어요. 무심코 메시지나 사진 공유 등을 하게 되면 사진 파일 자체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카톡이랑 인스타는 확인해봤는데 위치 정보가 제거된 JPG 파일로 변환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환을 지원하지 않는 앱이나 사진 공유 등을 하게 되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 정보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가고 위치 서비스로 이동한 다음 카메라에서 위치 접근 허용 안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활성화하면 거의 50m도 차이 안 나게 위치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꼭 끄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처음 아이패드를 샀다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넣어봤습니다. 아이패드를 켜는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홀드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또 화면을 한번 이렇게 탭해도 켜지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케이스 덮개를 덮고 열면 온오프가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모르고 덮개 덮어놔서 꺼졌겠거니 했다가 배터리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서 잠금 해제를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전원을 완전히 끄는 방법은 홀드 버튼이랑 음량 버튼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다시 켤 때는 홀드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켜지게 되고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아이패드를 손가락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늘 아는 동작으로만 쓰게 되는데 저는 아이패드 제스처 중에 요 세 가지 정도가 유용한 것 같아요. 먼저 앱을 쓰다가 홈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가운데를 위로 빠르게 쓸어 올리면 홈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손가락 4개로 빠르게 오므리게 하면 돌아갑니다. 같은 동작인데 천천히 하면 홈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앱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빠르게 하면 홈화면, 천천히 하면 사용 중인 앱 리스트,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가운데에서 위로 쓰는 동작이나 오므리기 중에 손에 더 잘 익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앱을 사용하다가 다른 앱을 쓰고 싶을 때 앱 리스트를 보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빠르게 두 개의 앱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손가락으로 옆으로 쓸거나 아래에 보면 까만 막대가 있어요. 이걸 옆으로 쓸어도 같은 액션이 됩니다. 또 자주 쓰는 앱들은 보통 독바에 등록을 해두고 쓰게 되잖아요. 아래에서 살짝만 쓸어주면 독바만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에서 블루투스나 스마트 키보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내장 버추얼 키보드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키보드에 대해 꿀팁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가 타이핑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작아집니다. 펴면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고요. 사진 편집이나 여러 동작을 복잡한 화면에서 해야 하는 앱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줄이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키보드를 잠깐 내리고 싶으면 아래에 키보드 내림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화면 터치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매번 바꿔서 하기보다 간단하게 아래로 쓸면 작은 글씨로 표현되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또 반대로 쌍자음이 있는 자음 문자를 위로 쓸어 올리면 Shift 키 안 누르고 쌍자음 입력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다가 첨자해야해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고 원하는 곳에 커서를 두면 됩니다. 영문을 쓸 때 계속 대문자로 쓰고 싶은 경우에는 캡슐하기 Shift 키 2번 누르면 활성화가 돼요. 음성 받아쓰기도 타이핑하기 귀찮을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인식률이 꽤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디어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날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아이패드의 짝꿍은 애플 펜슬이죠. 웬간한 곳에 손글씨 인식이 거의 다 되는데요. 주소창에서도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애플 펜슬에 가면 손글씨 입력 쓰기라는 연습창을 제공해요. 여기서 글자 입력 및 삭제, 선택 등을 편리하게 펜슬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삭제나 선택도 사실 몰랐다면 못 썼을 것 같거든요. 앱이나 각종 알림 설정해둔 것은 모두 알람센터에 기록이 되고요. 가운데 쓸어 당기면 알람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삭제하고 싶은 것은 삭제하고 다시 보고 싶은 것은 내려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쓸어 내리면 제어센터가 나와요. 여기서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음량도 가능합니다. 다크모드 등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유틸리티성 기능을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편집도 가능하고요. 설정에 제어센터 가면 고를 수가 있어요. 순서도 물론 변경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화면 기록이랑 스톱워치, 음성 메모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추가하시고 순서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게 될 기능 중 하나일 거예요. 화면 캡처인데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우선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홀드 버튼이랑 음량 버튼 동시에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아이패드 사이즈가 있고 가끔 타이밍이 안 맞으면 화면이 그냥 꺼져버리는 동작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왼쪽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주면 캡처가 됩니다. 손가락으로도 되고 애플 펜슬로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 꽂힌 앱이죠. 처음 사용하면 앱스토어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해 볼게요. 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앱을 열고 원하는 앱을 받으면 됩니다. 앱 탭에서 살펴보고 받을 수도 있고요. 앱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 탭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앱은 아래에 독바에 올려두면 나중에 독바만 나타나게 해서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앱을 쓰다가 독바만 살짝 올려서 원하는 앱으로 바로 가기가 되니까요.
독바에 앱뿐만 아니라 폴더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앱을 서로 겹치게 하면 그룹이 형성돼서 폴더처럼 됩니다. 폴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개의 앱을 넣어야 된다면 하나씩 넣는 방법도 있지만 멀티터치 기능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밖으로 빼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앱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앱을 홈화면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앱을 꾹 누르고 앱 제거, 홈화면에서 제거를 선택하면 앱은 삭제되지 않고 홈화면에서만 사라집니다. 앱 보관함 가면 앱을 볼 수 있고 다시 홈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점점점에서 화면 단위로 숨기기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숨김 체크하면 홈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다시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 숨기기 기능은 홈화면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고 자주 쓰는 것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애용하더라고요. 앱 편집 마지막은 위젯입니다.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터치하면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위젯 추가 화면이 나와요. 위젯을 제공하는 앱들만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위젯을 선택하면 됩니다. 앱이 많으면 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스팟라이트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아래로 당기면 스팟라이트가 뜨고요. 여기에 앱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해줍니다. 아이패드 하면 당연코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플릿뷰일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자료 서핑하거나 필기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료 이미지를 모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사파리를 켜고 상단에 점점점을 누릅니다. 이 점점점은 스플릿뷰를 지원하는 앱에서만 나와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스플릿뷰를 제공하지 않는 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드라이브에다가 패션 관련 이미지들을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몇 개 모아놓고요. 만약에 원하는 폴더가 아닌 곳에 이미지를 모았을 경우에는 스플릿뷰를 이용해서 파일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분리선을 옆으로 밀면 스플릿뷰가 사라지고요. 파일 앱을 옆에 더 켜두겠습니다. 키보드 폴더에 잘못 넣은 패션 이미지를 패션 폴더에 이렇게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가끔 스플릿뷰에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앱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점점점을 누르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가운데 바를 이용해서 비율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이패드 처음 산 날 한번 뭐가 있나 쭉 보기 좋은 기본적이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제작한 생산성 300% 올리는 아이패드 필수 활용 꿀팁 영상에서는 실제 일상에서 활용하는 사례들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위에 카드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